에듀윌 2025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3입니다. 추정 가설 검정. 1번 문제 추정량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질이 아닌 것은 불효일충이죠. 불효일충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불효일충 효율성을 한 번씩은 유효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유효하다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편의성 아니죠? 그래서 편의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중 목평균의 점 추정량의 성질을 나타낸 것으로 불편 추정량, 일치 추정량, 충분 추정량, 불효일충. 근데 최후 추정량은 뭐지? 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이거는 여기서 하는 말은 아니죠. 아래 보겠습니다. 모집단의 모수 세타에 대한 좋은 추정량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성질인 불효일충을 만족하면 불편 추정량, 효율 추정량, 일치 추정량, 충분 추정량. 추정량 중에서 란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후 추정량이란 표본의 우도 함수를 최대로 하는 모수를 값에 대한 추정량이다. 이거는 이제 검정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추정량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도 함수라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likelihood라는 단어거든요. 거의 가장 유사한, 가장 근거가 가능한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는 관계가 없으니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점 추정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좋은 추정량의 성질 중 하나는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값이 되는 것인데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값이 된다. 기호는 어떻게 쓸까요? x바에 그래요. 세타라고 바꿉시다. 그래서 세타햇의 기대값이 세타더라. 이런 거죠. 불편성 맞습니다. 이때 편이 바이어스고요. 어는 불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unbiasedness 이렇게 씁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으로부터 구한 추정치가 모수와 다를 확률이 0에 가깝다. n이 커짐에 따라서 그들은 분명히 수렴한다. 일치성입니다. 일치한다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구하려는 이거와 이게 같다. 네, 이들의 차가 거의 0에 같다. 이런 거죠. 그럴 확률이 1이다. 언제? 리미트 n이 커질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호는 둘째 치고요. 일치한다 라는 단어가 n이 커질 때 세타 핵과 세타가 같다. 표본에 대한 추정치 중에서 중위수는 평균보다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 효율성 있는 추정치가 될 수 있다. 효율성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추정량의 성질 중 하나는 추정량의 값이 주어질 때 조건부 분포가 모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면 이를 충분성이라고 한다. 충분성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표본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이런 건데 그 아이디어가 다시 한번 해석이 되면 조건부 분포의 모수에 의존하지 않는다. 모수가 무엇이냐에 특별히 이렇게 의존되지 않는 상태에서 표본들에 의해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효율성은 여러 가지 불편 추정량 중에서 자료 흩어짐인 분산이 적은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불편 추정량으로 딱 만들어졌을 때 분산이 작은 쪽이 어디예요? 세타 헤드 1이죠? 세타 헤드 1이 세타 헤드 2보다 효율성이 있다. 즉 내가 선택할 때 더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중위수가 평균보다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욱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교수님. 이게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료들의 일부가 굉장히 극단적인 값이에요. 이상치예요. 그래서 다들 이 근처에 몰려 있는데 몇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값들 때문에 전체 평균이 쏠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중위수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썼던 겁니다. 아, 이해가 돼요. 그쵸? 추정량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제 불편성이라는 것은 추정량의 기대값이 세타 햇의 기대값이 추정하려는 모수인 세타가 되면 좋겠다. 표본 평균은 항상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 표본 평균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독특해 보이나요? 방금 썼던 x바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모평균 뮤인가요? 맞는 말이죠. 일치성은 추정량의 분산이 다른 추정량의 분산보다 작다. 일치성이었나요? 효율성이었나요? 그래요. 효율성이었어요. 일치성은 n이 무한히 커질 때 세타의 일치한다. 이런 거겠죠? 표본 평균은 일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본이 커질 때 모평균의 오차가 작아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평균이 작아진다. 그러면 답은 3번이 틀렸다. 어떻게 일치성이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면 되겠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1급이라는 어려운 경지를 모르시더라도 동시에 1급 문제를 푸셨다. 언제요? 2번도 1급 문제, 4번도 1급 문제예요. 5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수의 추정에 사용되는 추정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하고, 맞아요. 우리가 통계량이다 라는 단어와 추정량이다 라는 단어를 구별하고 싶으시면 모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값들, 이런 값들을 다해서 뭐라 부른다? 모수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표본을 뽑았어요.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값들, 이런 값들을 뭐라 부른다? 통계량이라고 한다. 따라서 표본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통계량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x바를 이용해서 뮤를 추정할 수 있죠? s제곱을 이용해서 시그마를 추정할 수 있죠? 그럴 때 특별히 이러한 값들을 추정량이라고 한다. 따라서 추정량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통계량 중에 특별하게 모집단을 추정하는 통계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수의 추정에 사용되는 통계량을 추정량이라 하고 추정량의 관측값을 추정치라 한다. 모수에 관한 추정량의 기대값이 기호로 따진다면 x바의 2가 모수의 뮤와 일치할 때 불편 추정량이라고 한다. 표준 편차는 S인가요? 시그마죠. 시그마는 지금의 표본 표준 편차 S의 불편 추정량이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확인하실 겁니다. 표본 평균은 X반은 모평균 뮤의 불편 추정량이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3번이 틀렸는데 이 3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6번인데요. 동시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모 표준 편차는 아니고요. 모 분산은 표본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다. 요건 맞습니다. 아차, 단어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뀌어야죠. 이것 또한 좀 말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표본 분산의 표본 분산은 모 표준 편차의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즉 6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지만 토탈적으로 뮤에 대한 불편 추정량은 x바, 시그마 제곱은 s제곱, p에 대해서는 p 햇, 그 다음에 로우에 대해서는 r. 이거는 불편 추정량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s제곱에서 s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것만 따로 띄어서.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혹시 이거에 대한 불편 추정량 s냐 하고 질문하면 no,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좋은 추정량은 안 돼요. 추정량은 돼요. 왜? 추정을 할 수 있는 값으로서 우리가 대신을 할 수 있는데 불편 추정량은 안 돼요. 불편 추정량이 뭐예요? 다시 이 지식을 가지고 한다면 S제곱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시그마 제곱이다. 이건 되는데 S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시그마다. 이거는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왜 S를 기대값을 구하면 시그마 제곱이냐?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모평균의 추정량으로서 편차 제곱합을 n으로 나눈 것보다 n-로 나눈다. 왜 그러느냐 물어보면 불편성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렸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s제곱으로 n-를 나눈 이 식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한 거를 했다. 그러면 얘는 시그마 제곱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작아져요. 이와 같은 불편성을 유도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n-1로 나누는 거예요. n-1로 나누는 거. 그리고 이 관계가 위로 올라가서 s제곱은 되는데 s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6번 문제 많이 보셨던 것 같잖아요. 보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불편쌍이란 모수에 대한 추정량 세타 헷을 네가 갖고 있다면 그 세타에서 평균이 모수 세타여야 한다라는 성질인데 S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S제곱을 계산할 때 n-로 나누는 것만이 된다. 이번에는 정규분포에 따르는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 3개를 뽑았습니다. 다음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평균이 아닌 것은 추정량의 기대값이라는 건 이 각각 값들이 다 모두 추정량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뮤를 추정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3개 중에 가운데 값만 이용할 거야. 어떤 사람은 처음과 끝 값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걸 이용할 거야. 어떤 사람은 3개를 다 더해서 나는 3에서 1을 뺀 걸로 할 거야.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2배, 세 번째 거 더해서 4로 나눌 거야 했는데 이 값들을 추정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있죠. 있죠. 추정량은 연구자가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교수님. 모평균의 좋은 추정량을 X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X바가 제일 좋은 추정량인 거지 추정량이 이것만이 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정량에서 기대값이 모평균하고 같다라는 게 이렇게 한 게 이거하고 같아. 이런 아이디어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처럼 당신이 추정량으로 세타 헷을 선택할 건데 세타에서 평균이 세타인지 봐줘.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 x2의 기대값은 뮤다. 맞죠? 왜 하나에 대한 기대값이 뮤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얘네들이 두 번째 뽑힐 자료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두 번째 뽑힐 자료는 그들 안에서는 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X는 현재 모집단에서 나온 X니까 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 하면은 따로따로 되니까 또 뮤가 되죠. 근데 여기서 2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얘는 3뮤인데 안 되죠. 현재 이쪽도 4뮤죠. 그런데 4로 나누죠. 뮤죠. 그래서 세 번째 게 안 된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딱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다? 하나 없고 2개 2 하나 둘 세 개 3이면 좋겠죠.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보자마자 확인할 수도 있는 문제다. 모세 추정에서 추정량의 분포에 대하여 요구하는 성질 중 표본 오차와 관계 있는 것은 표본 오차라는 거는 S2, X바 이런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뮤와 X바의 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 쓰는 단어는 유효성. 그들의 차이는 퍼짐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성은 여러 가지 불편 추정량 중에서 자료에 흩어짐인 분산이 적은 추정량이 더 좋은 추정량 이런 거고요. 분산과 관련한 게 표본 오차, 표준 오차, S2가 되는 거죠. S2 세타 헷 더 적은 거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100개의 표본 평균 X바와 1000개의 표본 평균 Y바를 이용하여 뮤를 측정하여고자 한다. 어느 집단에서부터 하나의 표본은 100개를 뽑았고 그래서 X바가 나왔고 또 1000개를 뽑아서 Y바가 나왔다. 두 추정량 X바, Y바 중 어느 추정량이 더 좋은 추정량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개수에 집중해서 구별해봐라 이런 거죠. n이 크면 좋은 추정량이죠. 왜요? 뭐가 더 작아지니까 표준 오차가 그런데 y가 크니까 y의 표준 오차가 더 작음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y가 더 좋은 추정량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표준 오차라는 건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이쪽은 100이 들어가냐 여긴 1000이 들어가느냐라는 이야기니까요. 표준 오차 좀 전에 풀었던 문제 연장선상에서 해설 읽어볼게요. 유효 또는 효율성은 여러 가지 불편 추정량 중에서 자리에 흩어지면 분산이 적은 추정량이 더 좋은 추정량이다 라는 건데, 이 분산이 적다, 표준 오차가 더 적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면은 SE를 계산했을 때 더 적은 SE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계산했고 y 바의 표준 오차가 더 작으므로 y 바가 더 좋은 추정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10번 모평균과 모분산이 가까운 뮤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2인 확률 표본 2개를 뽑았어요 라고 돼 있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 2개를 가지고 저는 2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를 세타 헷 1이라고 할래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은 저는 첫 번째 뽑히는 게 중요하니까 2배를 해서 두 번째 뽑힌 걸 더해서 3으로 나눌래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개를 가지고 2로 나눴으니까 세타의 1이나 3개를 가지고 3으로 나눴으니까 세타의 2나 불편성은 맞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불편성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 읽어볼게요. 모평균 뮤를 추정하고자 할 때 모평균 뮤의 추정량을 다음에 두 추정량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세타의 2보다 세타의 1이 선호되는 이유는, 둘 중에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사실 둘 다 불편 추정량이면 맞아요. 즉 세타를 평균이라고 한다면 뮤를 추정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타 헬 1이 좋을까 하고 물어보면 네, 여기서 쓰는 단어가 유효성이죠. 즉 아래 보세요. 이것도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타 헬 1에 대한 베리언스 이렇게 하나 쓸게요. 세타 2에 대한 베리언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안에 이거가 기억나야 되죠? by는 a제곱 vx 더하기 b제곱 vy다. 여기 기억나야 되겠죠? 이때 a, b가 현재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각각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4분의 1 시그마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니까 2분의 1 시그마 제곱이죠. 이쪽은 3분의 2하고 3분의 1이 되겠네요. 9분의 1, 그 다음에 2를 안으로 넣었으니까 4가 되고 하나가 돼서 5인가요? 5, 9분의 5 시그마 제곱. 하나는 2분의 1 시그마 제곱이고 하나는 9분의 5 시그마 제곱이에요. 18로 바꿀까요? 그럼 위에 9가 되고요. 18분의 9, 아래쪽은 18분의 10이 될까요? 그러면 위에가 더 작지요. 작다라는 거는 편차 입장에서 퍼짐률이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뮤와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2분의 1이고 9분의 5다. 누가 더 작으냐? 2분의 1이 작죠. 이와 같이 두 개의 추정량 중에서 유효한 것은 분산이 작은 거를 말한다. 따라서 유효성의 관점에서 가장 선호되는 추정량은 세타 헷 1이다. 정규분포로부터 뽑은 확률 표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추정량으로 다음을 고려할 때 옳은 설명은 A, B, C를 보는 순간 하나 세 개 3으로 나눴고 하나 둘 셋 넷 4로 나누고 둘 셋 넷 다 5개인데 4로 나눴어요. 알아 이런. C는 불편 추정량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1번의 A, B, C 중에서 유일한 불편 추정량은 A다. 아니 A하고 B다. 그 다음에 3번에 B는 편향이 존재하는 추정량이다. 아니다. C다. 그리고 4번이나 2번을 보니까 이제는 불편성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요. ABC 중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량은 A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딱 채는 순간 좋아, C는 안 돼. 그럼 빼.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평균하면 쓰는 게 A죠. 무조건 A가 좋은 추정량인 거죠. A가 모든 좋은 추정량을 다 만족했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평균을 좋은 추정량으로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을 보면서
아 그냥 가장 좋은 추정량 중에선 하나가 A니까 A가 답이겠네. 그럼 4번 보세요. 불편성과 최소 분산성의 관점에서 가장 선호되는 추정량은 우선 불편성에서 A하고 B였고 그다음에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A란 이유는 최소 분산성의 관점에서 가장 선호되는 추정량이 A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4번은 틀렸고요. 그럼 답은 2번이다. 사실 11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봐도 A, B, C 세 개 중에서 A가 보통 알고 있는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얘가 답일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뽑은 평균 표본 X1, X2, X3로부터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바람직한 추정량으로 2A, 2B, 2C를 했는데 뮤 4분의 5뮤 뮤가 아니야? 그러면은 요 두 가지만이 불편 추정량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를 구해요. VA, VB. 그러면 VC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선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지 구하려는 건 아니에요. 둘을 비교해 봤더니 하나는 3분의 1이고 하나는 8분의 3이다. 그러면 베리어블 A가 더 작은 거죠. 지금처럼 베리어블을 봐도 A가 더 작다? 그러면은 가장 작은 최소 추정량은 A다. 오, 교수님, 이럴 때 C가 제일 작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C는 처음부터 불편 추정량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불편성과 최소 분산성의 관점에서 가장 선호되는 추정량 A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모집단의 모수 세타에 대한 추정량에서 진여할 성질 중 일치 추정량 일치한다. 어떻게 생각하셨죠? 내가 n이 커짐에 따라서 원하는 모수에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추정량의 평균이 세타가 되는 추정량, 불편 추정량, 여러 가지 추정량의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량, 유효 추정량,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정보를 모두 사용한 추정량, 충분 추정량. 4번에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추정량이 모수에 가까워지는 성질을 의미하는 게 일치 추정량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보고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 1번은 불편성, 2번은 유효성, 3번은 충분성이다. 13번입니다.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1000개의 표본을 뽑았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표본 평균이 100이고 표준 오차가 5다고 나왔다. 모평균에 대한 점 추정치는 100 이렇게 되겠죠. A대학교 학생들의 주당 TV 시청 시간을 알아보고자 임의로 9명을 추출하여 N을 구라고 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TV 시청 시간은 모평균이 뮤인 정균표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뮤에 대한 추정량으로 표본 평균 X바를 사용해서 추정치는 이렇게 추정치는 물어봤는데 95% 신뢰 구간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다 더해서 9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추정치가 되는 거죠. 14.9. 15번 문제. 어떤 사회정책에 대한 찬성론을 추정하고자 한다. 크기 n인 임의 표본을 추출하여 자료를 n개를 입력하였을 때 찬성률에 대한 점 추정치로 옳은 것은 찬성하면 0이고 반대하면 1이래요. 그러면 이 핵심이 뭐냐면 찬성하면은 0이라는 거예요. 반대하면 1. 어떠한 사람들이 n이 100명이었는데 찬성을 20명하고 반대를 80명 했어요. 그러면은 20개가 0이 되고 80개만 1이 되니까 80이 된다는 얘기죠. 100분의 80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찬성은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100분의 20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1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더해서 뺀들 전체에서 다시 그렇지. 1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1, 2, 3, 4번을 보면 2번을 보세요. x1부터 xn까지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다. 그런데 x1과 xn에는 0과 1이 있습니다. 0과 1. 그렇기 때문에 찬성한 사람들은 0을 표시해서 없고 반대한 사람들이 1을 표시해서 1을 만약에 반대가 80명이다. 그러면은 100분의 80 이렇게 나올 거를 감안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반대자에 대한 점 추정치잖아요. 찬성률에 대한 점 추정치를 하고 싶대요. 4번입니다. 지금 1에서 xi를 뺐다라는 게 0일 때는 1에서 0을 빼면은 1이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1에서 1을 빼면 0이니까
그들의 값을 반대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 값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겠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80과 같은 의미겠죠. 근데 교수님 1 빼기 100분의 80이 아니잖아. 이게 100분의 80 빼기 100분의 80이니까 100분의 80 빼기 80인데 앞에 80은 n개를 더한 80이고 뒤에 80은 반대합니다 라는 거에 대한 80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100분의 1에서 시그마 i는 1에서 100까지 1 빼기 xi랑 같은 말이다 라는 겁니다. 네, 아래 보니까 내가 코딩을 하려고 딱 봤는데 찬성이 0이고 반대가 1이야. 그러면 찬성자를 물어보지 말고 반대자를 물어봤어야지. 그런데 찬성률에 대한 점 추정을 물어보다 보니까 결국 내가 써야 되는 값은 1 빼기 이렇게 해서 xi를 해주면 된다. 15번 이해가 되시죠? 16번 어느 대학생들이 한 달 동안 다치는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명이 다친다고 합니다. 다칠 피해 점 추정치는 150분의 90. 그래서 아래 답을 보니까 0.6. 바로 계산되시죠? 그 다음에 17번 어느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경 착용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남학생 600명, 여학생 400명을 각각 무작위로 추출하였더니 남학생은 240명, 여학생은 60명이 안경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전체 고등학생 중 그러면은 남녀 다 더해야죠. 그 중에서 안경을 착용한 남학생, 그 다음에 안경을 착용한 여학생 이렇게 한 번에 보면 되겠죠? 1000분의 300, 0.3이 되는 거죠. 18번 전체 재학생 수가 2만 명, 남학생이 14,000명, 여학생이 6,000명의 어느 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새로운 졸업 자격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남학생 600명, 여학생 400명 각각 랜덤하게 여기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찬성률은 각각 40%, 60%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전체 재학생의 찬성률에 대한 가장 적절한 추정 값은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재학생이 2만 명인데 이 2만 명 중에서 남학생이 14,000명, 여학생이 6,00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남학생 중 600명, 여학생 중 400명을 랜덤하게 추출하여 600명, 그 다음에 400명을 추출해서 그들로부터 남학생은 40%, 즉 P1 해시 0.4 그리고 여학생은 P2 해시 0.6 나타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남학생 입장에서 0.4가 또 이 전체의 P1이 된다. 여학생의 비율이 P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이 경우 전체 재학생의 찬성률에 대한 가장 적절한 추정값은 따라서 0.4에 해당하는 14,000명에서의 개수와 그 다음에 0.6에 해당하는 6,000명에 대해서의 그런 찬성률을 한번 예측해 보는 거예요. 추정치니까. 내려가 봅시다. 따라서 전체 고등학생 중에서 랜덤하게 400명, 600명, 400명 중에서 찬성률 P 해시 지금 40%, 60%, 0.4, 0.6이다. 이 추정치를 가지고 전체 남학생 14,000명과 여학생 6,000명 각각에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 5,600명과 3,600명이 찬성하겠거니 하고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2만 명 중에서 이만큼 46%가 전체 찬성 퍼센테이지가 되겠구나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18문 문제 굉장히 깔끔하고 좋으니까 꼭 한 번씩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번 대규모의 동일한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100명과 1000명을 각각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쪽은 100명, 어느 쪽은 1000명. 모집단의 평균을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표본은 어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많이 뽑은 게 좋긴 해요. 큰 게 작은 것보다는 좋다.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정확히 이렇게 1000개가 좋은 이유는 표준 오차가 어떻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표준 오차가 작다는 거는 SE가 작다는 거죠? SE가 작으면 또 뭐가 좋은데? 모집단의 모수와 차이가 없을 범주를 갖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될까요? n이 1000인 경우이며 표준 오차가 100인 경우보다 크기 때문에 3번이 되네요. 표준 오차가 100인 경우보다 작기 때문에 네, 설명해 놓고 또 4번으로 갈 뻔했어요. 3번입니다. 해설 미지의 모수에 대한 불편 추정량 중 표준 오차가 더 작은 추정량이 모수를 더 정확히 추정한다. 더 작은 추정량이 정확히 추정한다. 이 해석과 관계되는 게 효율성이었어요. 효율성 모수 뮤의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루트 n분의 s. 갑자기 s는 어디서 나왔어요? 시그마가 없을 때 좋은 추정량으로 s를 대신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n이 100인 것보다 n이 1000인 경우에 표준 오차가 더 작아 모평균 뮤를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오케이.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를 때 p의 불편 추정량인 n분의 x의 분산은 여러분들 요 내용은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바이노미얼 np를 따르는 게 있어요. 이게 모집단이에요. 그럼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잖아요. n개를. 지금 np니까 이때는 n개를 뽑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표본을 뽑잖아요. 그럼 이 표본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게 p잖아요. 그리고 그 p의 추정량으로 n분의 x를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앞에 이론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p 햇은 어떤 걸 따른다고 그랬죠? p와 n분의 p 1-p를 따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때 이 결과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n분의 x라는 p 햇의 분산에서 나온 거예요. 그 값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건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 n분의 x는 이거는 2의 p 햇에서 바로 나온 거고 n분의 1의 2의 x가 됐죠? 그리고 nx는 2x는 n 곱하기 p에서 얻어지니까 p가 되는 거잖아요. v n분의 x 또한 n제곱분의 1의 vx인데 n제곱분의 1의 n p1-p가 되는 거죠. 그래서 n분의 p의 1-p 이렇게 되는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설명 물어보는 거예요.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p의 불편 추정량인 p 햇의 분산은 그 말을 정식적으로 얘기한다면 p 햇이 결국은 어떤 분포를 따르더냐 하고 질문을 해도 우리는 p와 n분의 p 1-p를 따릅니다 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죠. 아래쪽에 보면 보통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VAX는 A제곱 VX죠. 이것처럼 내가 V n분의 X를 계산했다면 N제곱분의 VX가 돼서 결국 n분의 P와 1-P가 된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검정력은 작을수록 바람직하다. 이제 검정력, 신뢰 구간 이런 문제들과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단어 하나하나 사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볼까요? 검정력은 작을수록 바람직하다. 실내 구간은 넓을수록 바람직하다. 표본의 수는 통계적 추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본 조사 시의 문제이다. 맞는 것은이에요.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표본의 수가 클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4번이 제일 안정적으로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지금 문제의 흐름으로 본다면 표본의 수가 크다라는 것은 n이 100개냐 1000개냐 이런 거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다라는 것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거랑 관계가 되는 S2의 세타 햇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추정을 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되는, 표본의 수의 크기가 커야 되는 이유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서고요. 이제 1번, 2번, 3번은 해석만 잠깐만 제가 해드릴게요. 검정력은 연구자가 귀무가설에 반대되는 대립가설을 주장했을 때 대립가설이 인정될 그러한 힘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럴 때 연구자 입장에서는 검정력은 클수록 바람직합니다.
실내 구간은 넓을수록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는 별로 없어요. 실내 구간이 넓다 좁다가 핵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뮤 또는 음 모수가 잘 들어있느냐 이런 게 바람직한 거예요. 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들어가면 짧아야지 바람직하겠죠. 이만큼 범위를 주고 "여기 어딘가 뮤가 있을 거야." 이런 말과 요렇게 범위를 주고 "이 어딘가에 뮤가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케이스가 짧지만 뮤를 추정하기엔 좋겠죠. 표본의 수는 4 번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큰 것이 나름은 좋습니다. 아래 해설의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표본에서 클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는데 대표적으로 요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표본의 수에 대한 중요도를 설명하게 되고요. 1번 검정력은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중요한 요소 개념이다. 특히 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작게 하고 검정력이 큰 게 연구자에게는 바람직하다.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실내 구간이 짧은 게 모수에 대한 추정의 정밀도를 높이니까 실내 구간이 짧을수록 바람직하다. 표본의 수는 실내 구간의 길이와 검정 통계량의 값에 영향을 주므로 통계적 추론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있네요. 1번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기대값이라는 거는 이런 건가요? x바의 이거는 표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옳지 않은 것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2번 신뢰도를 높이려면 신뢰 구간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 신뢰도를 높인다라는 말은 결국은 내가 95%, 99%뭐 이런 신뢰 구간의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95%보다 99%로 높이려면 구간의 범위도 좀 높아지겠죠.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평균은 목평균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 설명이 바로 V 세타 햇을 의미하는 거다. 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구간의 길이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네, 그래서 지금 표준 오차를 가지고 오차 한계를 구할 때 항상 요만큼의 그 범위를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범위의 핵심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똑같은 말이죠. 3번하고 4번하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급 문제였네요. 1급 문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인 거는 사실입니다. 모평균 뮤에 대한 구간 추정에서 95% 신뢰 수준을 갖는 신뢰 구간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할 때 신뢰 수준 95%의 의미는 2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신뢰 구간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구했어요? 95에서 105로 구했는데 구하고 나서 그 구한 의미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95%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내려와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뮤는 이쯤에 있는데 여기 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뮤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x바를 구하고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x바를 또 구하고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x바를 구하고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가상으로 100번을 구했다. 그러면 그중에서 95번은 뮤를 포함을 시킬 수 있고 5번은 뮤를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95% 신뢰 구간이다. 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사실 이 해석은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구한 요 범위 안에 분명히 뮤가 95% 있을 거야. 엥? 또는 내가 구한 이 범위를 95% 믿어도 엥? 어떤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방금 해석한 대로만 가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뮤를 우리가 모르는 건데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뮤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여기 있어 하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얻은 표본으로부터 구간을 구하는 것 뿐이라고요. 따라서 구간을 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지 하지만 원래 모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나 여기 있는데 너가 그렇게 열심히 100번 정도 반복해서 구하면 그 안에 95번 정도는 나 있다 이렇게 해석할 거라는 거죠.
아,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23번 주어진 문제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95에서 105,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그젠플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뮤가 있을 수 있는 예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95에서 105 이렇게 하나일 뿐이에요. 정확한 정의는 4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한 추정 방법을 이용한 실내 구간을 100번 반복하여 추정한다면 95번 정도는 추정 실내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렇게 했을 때 절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이미 수집하여 상수값으로 결정된 실내 구간 이거와 상수값인 모평균에 대한 모평균 95에서 100 사이에 95%가 있어.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 문제 풀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내 구간 구하는 문제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게요.